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전병칠 원장. 이재현 원장. 최종인 원장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 지난번에 저희가 전기 기사 실기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좋은 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고 저희들이 너무 행복했어요. 자, 그 댓글 중에서 또 전기 기사 필기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는지 설명해 달라라고 요청하신 의견들이 있어서 자, 오늘은 저희 셋이 또 전기 기사 필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맞죠? 어렵게? 알고 오신 거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크게 전기 기사 필기 준비 방법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최근에 이 논의되는 것 중에서 아주 핵심 논의를 그 명제를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비전공자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 것인지, 두 번째는 관연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공부한다고 생각되는 뭐 정규반, 속칭 정규반대로 공부를 하는 게 나은지, 그리고 세 번째는 공부를 할 때 각 과목별로 그러면 어떤 전략을 좀 취하는 것이 좋은지 이렇게 여러분들께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고 여러분들이 또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의견이 있으시게 되면 이렇게 댓글을 쭉 남겨주시면 그 댓글을 보고 저희들이 또 더 좋은 영상 그리고 더 좋은 강의를 위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제가 이야기 좀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비전공자들이 많으실 텐데 비전공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대학에서 전기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좀 좋은 것 같으세요? 이전 원장님 한번. 그거는 이제 최 원장님한테 저 양보를 또. 비전공자들이 그 불리함을 안고 가시는 건 맞는데 뭐 늦다 뿐이지 이게 시험에 뭐 큰 영향을 미치고 이건 아닙니다. 만약에 비전공자분들도 뭐 기초 수학이라든지 계산기 사용법이라든지 용어만 숙지를 하신다면은 전공자와 똑같은 뭐 시작점에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거 너무 뭐 비전공자라고 난 못한다 뭐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먼저 갖고 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저희가 강의를 해보게 되면은 저희 이제 회원분들 중에서도 비전공자들의 비율이 훨씬 더 많죠. 그렇죠. 훨씬 그렇죠. 많죠. 네. 전공자분.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합격률을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전공자분들은 약간 잘하니까 조금 뭐 간절함이나 이런 노력이 좀 덜 하시고 비전공자는 그만큼 내가 뭐 부족하니까 더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합격수기나 이런 것들 보면은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 사실 비전공자라고 하시게 되면은 불리한 여건에서 시작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은 저희 대학교 저희도 전기과를 다 나왔지만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때까지 4년의 시간 동안 전기 하나만 공부한다는 게 결국 적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자격증 공부에는 근데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거랑 좀 다르죠. 네.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간절함이라든지 아니면 전략적 접근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전공자분들이 훨씬 더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유리한 부분도 좀 일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전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전공자분들이 어떤 전략으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비전공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용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4년 동안 대학교를 다니면서 용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많이 익숙해져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지만 비전공자분들은 용어에 대한 그게 사실 많이 어렵죠. 그러니까 와닿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조금 전체적인 용어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많이 듣는 게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처음부터 열심히 이렇게 막 다 외우고 이해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 전교반 전체를 한번 이렇게 그냥 영화 보듯이 보면서 용어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는 게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카페에 제가 뭐 기초 수학이라든지 계산 사용법 용어에 대해서 강의해 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보시면은 뭐 본인 스스로 쳐내지 않으시면은 어렵지 않게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네. 부담 갖지 않고 너무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한 예를 들어 뭐 한 2주 정도는 내가 용어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는 시간을 갖자라고 하면 조금 더 그 포기하지 않고 오래 또 롱런 할 수 있는 또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두 번째 이제 좀 문제로 들어가서 관연도 공부가 좋은지 아니면은 이 기초부터 하는 공부가 좋은지에 대한 논쟁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십 년 전기 동안. 자격증이 네. 생긴 이래로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 논쟁거리다. 자, 특히 또 이제 최근에 저도 다른 유튜버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봅니다만 유튜버 이제 혼자 공부하신 분들이 그냥 뭐 관연도만 공부하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자, 관연도만 공부하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정규반을 통해서 공부하는 거. 자, 어떤 게 더 학습 효과가 나은 것 같으세요? 이건 참 제가 안타까움이 많은 부분입니다. 저희 쌤은 다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있는데 뭐 10년 동안 필기를 합격 못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분이 관연도만 계속 관연도만 하시는데 10년 동안 합격 못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실기하고 연관을 해야 되는데 시켜야 되는데 운 좋게 관연도만 공부해서 필기를 합격하셨던 분이 실기에서는 계속 떨어졌어요. 필기 한번 합격하면 실기 6번, 뭐 많으면 7번 볼 수가 있는데 실기를 다 떨어지고 다시 필기 공부하시는 그런 분도 많이 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고 뭐 묻는다면 저는 당연히 정규반 위주로 이론부터 꼼꼼히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 가진 자의 여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합격을 했으니까 그 본인이 공부했던 과정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잊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 공부할 때는 정말 어려웠던 게 내가 한 달, 2달 공부해 보면 사실은 다 하고 나면 사실 그렇게 큰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뭐 관연도만 해도 돼. 실질적으로 관연도를 공부할 시간이 훨씬 더 길거든요. 정규반 공부를 하고 관연도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관연도를 공부하는 시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가진 자의 여유이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본론을 알아야지 시험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실기에서도 어려움 없이 또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도 지난 영상에서 저 이제 혼자 했던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된다 안 된다 그걸 떠나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한번 접근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그렇죠. 필기 합격률이 약 20%대 정도 되고 역대를 보게 되면 실기 합격률도 역시 26%, 그렇죠. 20%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실기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필기 다 합격하신 분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필기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실제로 실기 합격하시는 분들이 10명 중에서 3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머지 7분들은 그러면은 왜 안 될까? 이걸 생각해 보게 되면은 똑같이 필기를 다 합격하신 분들인데 저는 그 필기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학업에 대한 기초 체력 일종의 그렇죠. 그런 게 실기를 갈 때 완전히 다르다라고 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기 관연도를 그냥 무조건 보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듣게 되면은 저분 참 무책임하다. 정말 저분들이 많은 학생들이나 아니면 많은 수험생들이나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함께 런닝메이트가 되어서 목적지까지 가는 걸 보고 말씀하실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일부 염려스러운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 생각이. 제가 필기 시험만 갖고 분석을 해봐도 예전에 비해서 지금 문제가 이렇게 봅니다. 예전에는 문제 자체가 어려운 대신에 관연도 문제 출제 비중이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문제 자체가 쉬워요. 쉬운데 관연도 문제 출제 비중이 낮아졌습니다. 예, 그런 것도 뭐 염두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은 이론을 충분히 공부를 하시면 관연도를 좀 짧게 하셔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론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관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실기에서 고생을 좀 할 수 있다. 그것만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그 전공생들과 마찬가지로 전공생들은 관연도만 봐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능해요. 비전공이신 분들이 관연도만 보게 되는 그렇죠. 거는 저는 그건 최악의 선택이라고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필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과목이 5가지 과목이 있죠. 저희가 전기 자기학, 그다음에 공사일 때는 이제 전기 응용, 그리고 전력공학, 기기, 그다음에 회로, 마지막에 이제 설비까지 가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전기 기사를 중심으로 이 5가지 과목을 접근할 때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사실 뭐 설비 같은 경우에는 좀 암기 위주의 이런 학문이고 또 다른 것들은 이제 좀 우리가 회로 분석이라든지 좀 계산 같은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과목을 자 어떻게 나눌까요? 아주 순서부터 어떤 과목부터 그러면 맞아. 그게 제일 중요해요. 생각할 과목 네. 순서부터 순서부터. 5가지 그 과목 중에서 공부 방법 순서 어떤 과목부터 1번
1번 네. 저는 회로 이론입니다. 1번 회로 이론. 회로 이론. 2번 이제 전기 자기약. 자기야. 3번. 기기나 전력인데 네. 제가 봤을 때 전력이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기기, 그다음에 전기 설비 이런 식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 네. 지금 말씀하신 순서가 저희 대학교 다닐 때 그렇죠. 공부를 했던 그 커리큘럼 순서랑 그렇죠, 또 그렇죠. 같아요. 저희 대학교 전기과 가게 되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회로죠. 네, 네, 회로. 회로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 여기 이 원장님께서는 과목 중에서 두 개 한번 맡아보시죠. 두 개요? 네. 저는 그러면 앞에 1, 2번인 네. 1, 2번인 회로랑 네. 자기약을 제가 아, 한번 예. 그럼 회로랑 아, 자기약은 네.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은지 한번 말씀 좀 아, 회로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기초입니다. 기초. 그래서 모든 그 5과목 중에 시간 투자를 제일 많이 하고 최고 많이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회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로 그 정규반을 만약에 2달을 공부한다라고 하면 한 3주 정도는 전 회로를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회로가 이미 탄탄하게 베이스가 되어 있다면 그 이후에는 사실 다 회로랑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되면 나머지 과목들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 무조건 회로 이론은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문제도 문제답 하지 마시고 한 문제 다 꼼꼼하게 무조건 다 본인이 풀어보시고 가급적이면 저는 원래 공부를 이제 유도하는 거 좋아하는데 유도하는 위주로 공부하시기를 권장을 하고요. 자기약을 얘기를 해보면 자기약은 제가 생각해도 어려운 학문입니다. 근데 어려운 학문일수록 시험에서는 어렵게 내지는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험에서는 응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약 강의를 들으면서 유도하는 것도 있고 유도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유도하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 유도를 해보시고요. 만약에 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공식만이라도 암기를 해두시고 실제적으로 문제에서는 그 공식에 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공식에다 간단한 숫자를 대입해서 푸는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기약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공식 암기 그다음에 간단한 수치 대입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자기약은 진짜 효자 과목입니다. 한 20개 중에 한 16개, 7개 나아질 수 있는 아주 오히려. 훌륭한 네, 그렇죠. 오히려 마지막에 어려운 자기약이 효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생각보다 많으세요. 자기는 제 파트인데. 전현님 그러면은 전력, 기기 그리고 설비. 설비. 네. 이 과목 좀 어떻게 공부하기 좋은지. 먼저 전기 기기와 전력 공학을 제가 뭐 세 번째, 네 번째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전기 기기에 나오는 이론들이 전기 자기약에 나오는 내용들이 뒷받침이 된다면 공부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공학도 회로 이론에 나오는 이론들을 뭐 숙지한 상태에서 하셔야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항상 회로 이론이나 전기 자기약 교재를 옆에 두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전력공학이 시험 자체는 필기시험 자체는 뭐 암기 위주의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강의할 때는 약간 뭐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유를 설명드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실기에 갔을 때 전력이나 전기 기기를 얼마나 꼼꼼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실기 결과가 뭐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공부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그냥 외우고 답을 외우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만약에 좀 더 나가서 실기까지 고려를 하신다면은 뭐 이해 위주로 그다음에 계산도 유도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회로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 실기에 가서 전력공학 문제를 푼다는 거는 거의 뭐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설비는 그러면은 어떻게 공부하는 게 돼요? 설비는 딱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규반 강의를 안 보고 그냥 문제답만 외우시는 분이 많은데 가능하면은 정규반은 한 번, 두 번 정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설비 공부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게 용어입니다. 똑같은 전선이 설치되어 있는데 뭐 공각, 병각, 접근, 교차 이런 것들이 눈으로 그려지는 상태에서 그 답을 외우시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뭐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어로 외우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특히나 실기, 그 다음에 공사 실기 있죠. 특히 공사 실기에서는 설비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설비 같은 경우는 정규반 보시고 나머지는 저희가 자료실에 올려드린 몇백 문제
있는데 그것을 외워주시고요. 그다음에 설비 같은 경우는 평소에 그 자료실에 올려드린 요인물을 따로 갖고 다니면서 프린트해서 갖고 다니면서 이동 간에 뭐 화장실에서 보셔도 되고 버스 타고 가시면서 보셔도 되고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 설비 같은 경우에는 설비 정규반은 비전공이던 전공이던 네.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은 들어야 된다고 네, 봐요. 맞아요, 오히려 오히려 그 설비를 더 관련도만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많죠. 그런데 정규반을 통해서 한번 쭉 전체적인 내용을 본 다음에 설비를 암기하게 되면은 그렇죠. 효과가 훨씬 더 높고 더 고득점을 의외로 설비에서 과락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설비를 쉽게 생각하셔가지고 과락하시는 아, 분들이 전공 전기과에서 설비 과목을 강의하는 건 거의 그러니까 배운 적이 용어들은 없어요. 이제 조금씩 익숙한데 실제로 이제 법규 뭐 몇 미터 뭐 궤도 철도 이런 거를 네. 다 구체적으로 배우진 않죠. 배운 적이 없죠. 그렇죠. 네, 배운 적이 없죠.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교 때 자격증을 땄지만 대학교 때 자격증 딸 때에는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설비가. 그래서 너무 이제 쉽게 그냥 쉬운 생각을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4학년 때 자격증 땄는데 나머지 과목에서 11개를 틀리고 설비에서 11개를 틀렸어요. 제일 자랑하는 거예요. 네, 뭐 잘한 게 근데 설비가 의외로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은데 만약에 이해 위주로 하시는 너무 분이 많이 틀리신 거 아니에요? 대학생 너무 때? 많이 가는. 그리고 과라면 그때 걱정. 설비가 네. 아니 그래서 아, 오히려 그렇구나. 실제로 오케이. 아니 제가 대학생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은 설비를 가장 쉽게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시험 끝나고 나서 점수 물어보게 되면은 설비가 가장 점수가 낮은 경우가 오히려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세 가지 오늘 이야기한 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전공 비전공 중에서 비전공이신 분들은 출발이 조금 늦은 거는 있지만 자격증 시험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자, 두 번째 공부하는 방법에서 관연도로 할 것인지 정규반으로 할 것인지라고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은 누가 뭐라 해도 그렇죠. 관연도가 아니라 정규반을 먼저 하셔라.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과목별 학습은 과목별로 다 차이가 있지만 가장 우리가 베이스로 두는 과목은 역시 회로이론이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해도 될까요? 설비 열심히 해라. 그리고 설비, 네, 오히려 열심히 설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들 설비 쉽게 보지 마세요. 아니, 설비는 그 공부할 때 무조건 유인물 들고 다니면서 네. 방송 욕심이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전기 기사 필기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런 시간을 조금 자주 가지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저희가 진심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